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 아주 성실하신 사장님. 다들 저기 사장님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 모범이요, 모범. 모범생이시니까.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기지개 안 해도 되겠나? 우리 이쁜이들. 아이고 이뻐 죽겠어. 앞머리만큼 잘라버려. 왜 이쁜 얼굴을 숨겨? 거기 미용실 어디야? 막그 쫙 잘라버려. 네가 잘랐어? 거봐, 그럴 줄 알테니까 내가 자르는 게 확 잘라버려. 이뻐 죽겠어.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납세 절차는 뭐냐?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인데 글자 그대로 모든 조세에서 납세 절차는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가 포인트란 얘기죠. 그럼 첫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얘는 3주째 계속 나오는 거야. 60일. 세법 첫날 개강 때 그랬잖아요. 반복 수업이라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인쇄해서 온다? 가산세. 가산세 나왔네. 또 해봅시다. 과소신고, 무신고, 부당한 방법. 그 다음에 납부는 매일매일부터 10만 분의 얼마? 이젠 좀 숫자가 들어왔어요? 괜찮아. 일주일 뒤에 또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인데요. 재밌는 거는 원래 뜻은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 쓰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요? 허가부터 받아야 돼. 그런데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만 납했다. 이거 어려운 건데 오늘은 이렇게만 알아둬요. 허가구역이다. 허가구역이면 언제가 기준일이 된다? 허가일이 된다. 이렇게만 접근하셔. 거래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허가구역. 이건 뭐예요? 신도시 우리가 발표하죠. 그럼 집값, 땅값이 급등할까 봐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단 말이야. 됐어. 세법은 이것도 필요 없어. 허가구역이라고 시험에 꼭 지문에 나와. 그러면 허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내.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 얘가 포인트죠. 상속이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취득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당일로부터인데 상속만큼은 계획적이야 우발적이야? 우발적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줘요.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노후, 바로 요게 함정이죠. 상속 개시일로부터 노후,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외국에 주소가 돼 있다. 누가?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받는 사람,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 그러면 수소문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3개월 더 줍니다.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여기에 외국에 주소가 돼 있다는 건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상속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을 때 3개월 더 줍니다.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상속이에요. 얘는 한 번 옳은 설명으로 나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건 옳은 지문이야. 다음에 나올 때는 이걸 딱 빼버려.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틀린 지문 나옵니다. 상속이 시험에 나올 때 두 갈래뿐이 없어. 상속 개시일로부터 노후 X.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니까 튀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노후. 작년에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은 한 2, 3년 뒤에 또 나오겠죠. 우리에겐 내년이 있다 없다? 하는 순간에 자신감 없는 거 봐. 왜 그대로 밀고 나가지? 우리에게 내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야. 긍정적으로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내년이 너무 없어?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로 젊은 때니까 이때부터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왜 자신감이 없을까? 여러분 다 잘할 수 있는데 성실하잖아. 근데 독하나 안 독하나? 독해야 빨리 합격하거든. 독하면 측방입니다. 동차 합격해요. 거의 독하면. 착하면 꼭 함정에 걸려. 함정마다 걸려요. 함정마다. 그리고 항상 밝고 주변에 사람 많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근데 시간 걸리는 건 괜찮아요. 국가고시인데 어렵지. 그렇지만 우리는 동차 합격을 한번 해보자고. 작년에 1차만 붙으신 분은 올해 2차는 뭐 꼭 붙어야 되는 거고. 그죠? 원래 이 쓸데없는 얘기 한번 잠깐만 할까요? 공인중개사 과정은 기간마다 차별이 있어요. 오늘만 하고 안 할게요. 속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첫째는 뭐냐? 단기 과정이 있어. 1년짜리 동차.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컨디션 조절 때문에 실패했으면 전문 학사 과정이 있어. 2년.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 학사 과정이 있어. 4년. 그 다음에 이거 갖고는 약하다. 그러면 석사 과정이 있어요. 6년. 아, 이것도 약하다. 박사 과정을 합니다. 수료 2년 더 해서 8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유학 과정이 있어요. 이 학원은 8년 다녔으면 됐다. 더 이상 딴 학원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기 과정으로 하는 거예요. 1년 과정. 그다음 작년에 하신 분도 운이 없어서 안 되신 분은 이제 전문학사 과정. 이걸로 졸업을 해야죠. 괜찮아요. 잠깐 맡겨놓은 건데 뭐. 왜 째려보는데 나를.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제 새해 다가오니까 단기 과정으로 동차로 끝내보자는 얘기예요. 작년에 했던 안 했던 그것도 절대로 재수생이라는 얘기하지 말아요. 경력자. 항상 모든 건 경력자 우선입니다. 괜히 재수생 하면은 뭐 기분이 나쁘다고. 전 항상 어디 가든 얘기해요. 경력자예요. 경력자. 경력자는 다 대우해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작년에 한번 공부해서 시간이 없어서 컨디션 때문에 합격이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올해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 붙으나 작년에 다 떨어지고 올해 동차로 붙으나 2년 걸리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경력이 늘어났잖아. 그죠? 자료도 더 많이 있을 거고 책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차 합격을 위해서 힘내보자고요.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마지막 얘기인데 올해 마지막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많이 해. 거기서 고득점 해. 그리고 좀 어려운 건 좀 빌려주면 되잖아. 평균이니까. 이렇게 자기 적성을 파악하면 좋은 거예요. 끝. 하여튼 힘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올해 마지막 하면서 제가 기도도 해드릴게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제가 항상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는 기도합니다. 교회 안 다니지만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오타 문제 꼭 하나만 나오라고. 복수정답이나 전부정답짜리 하나 내달라고. 작년에 그래가지고 한 문제 맞은 거 아니에요? 다 전수정답 한 거 아니에요? 매년 한다. 그 전에도 하나가 나온 게 있고. 제가 할 건 그것뿐이 없네요. 제발 인쇄 잘못해갖고 전수정답짜리 하나 나오기를. 16개 중에 하나면 크잖아요.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올해도 할까 해요. 매년 해요. 100일 전부터. 그리고 내가 모의고사 만들 때도 복수정답자를 하나 집어넣어.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별걸 많이 하죠, 제가. 여러분이 잘 된다면야 모든 건. 자, 다시 한번 하죠. 일반적인 취득이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기준이 언제가 된다? 허가일로부터.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나오는데 이 추가 신고는요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똑같습니다.
이따 등록면허세는 가볍게 정리할 거예요. 추가, 신고, 나쁘다. 이건 뭐냐? 이거야. 처음에는 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비과세가 있어요. 짠한 건 세금 안 내죠? 너 짠하니까 세금 내지 마. 비과세 했어. 나라에 기부한데 알았어. 너 취득세 내지 마. 했다가 조건이 변경이 됐어. 나 사업이 지금 위험해. 이거 나라에 못 줘. 이거 팔아서 사업자금 쓸 거야. 조건 변경 들어봤나요? 지난주에 했잖아. 민자역사. 이럴 경우에는 괘씸하니까 너 비과세 했던 거 다시 세금 내. 과세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그럼 당연히 안 냈다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는 게 추가신고 납부예요. 또 하나. 과세했어. 2%.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8%짜리야. 중과세가 됩니다. 더 내야 돼. 그러면 2% 냈는데 8% 적용 대상이면 6% 더 내야 되겠죠. 이게 추가신고야. 추가신고라는 것은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더 낼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습니다.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신고나 일반적인 신고나 똑같아. 며칠 이내 해야 되는 거야? 60일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데 포인트가 요거야. 가산세. 야, 나라에 기부할 거야. 그럼 세금 내지 마. 비과세 빵프로. 나중에 야, 이거 사업이 위험해서 안 되겠어. 이거 팔아서 사업자금 쓸래. 그럼 세금 내야 되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 따라서 가산세는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과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국가에 기부하기로 했다가 조건이 변경이 됐어도 과세만 하면 되지 가산세는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시험의 포인트가 뭐냐? 요거야. 가산세 포함으로 나오면 틀린 거고 가산세 제외로 나오면 맞는 거고 요게 시험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괄호로 항상 나와. 그러니까 추가 신고 납부할 때는 가산세 포함이냐 제외냐가 포인트예요. 오케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습니다. 형광펜으로 써놨어요? 잘하셨어.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나 이렇다 해주는 거지. 작년에 나온 지만 1년간 강의를 했더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올해는 요거는 출제에서 제외될 확률이 99%란 얘기죠. 잘했어. 형광펜에 다 쓴 다음에 얘기하려다가 너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여기서 지문 찾는 거 해볼게요. 자, 취득을 했는데 중과세 대상이 됐다. 중과세라는 건 세율이 더 높다는 얘기야. 더 내란 얘기야. 더 낼 때는 60일 이내에 그 다음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 포함 제외 요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변경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때 추가 신고할 때는 가산세는 어떻게 해준다? 제외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야. 비과세를 받았다가 추징 대상이 됐어. 아까처럼 너 세금 내지 마 했다가 조건이 변경이 됐어. 그럼 추가로 신고해야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안 냈다가 과세가 될 때 신고했는데 더 많이 내게 될 때는 더 많이 내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된다. 추가 신고할 때는 똑같이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가산세 포함 제외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요건 이따가 등록면허세 때는 그냥 밑줄만 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 나오는데 이건 내가 무지 강조합니다. 별거 아닌데 틀려. 여기서 보세요. 어디 있나 찾지 말어. 내 얼굴만 봐.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찾다 보니까 형광펜 쓸데없는 데다 칠했잖아. 그지?
안 칠했어요? 썼어요? 수고했어요. 지금 저한테 대드는 거죠? 이 상황에? 농담이 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해야 돼. 이건 뭐냐 하면은 등기라는 말이 나와.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똑같아요. 선불이야, 선불. 다른 조세는 후불이에요. 취득세 볼까? 너 취득해. 그리고 60일 이내에 돈 내. 후불이야. 양도소득세 너 팔어.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해. 다 후불이야. 근데 등기는 수수료 성격, 이따 배우겠지만 선불입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선불이다.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취득세도 60일 고집하면 안 되는 거야. 취득세도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선불내야 돼. 근데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라는 말과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라는 말이 똑같은 거야. 왜 똑같냐? 나 내일 등기할 거야. 그럼 내일까지. 나 이따가 2시에 등기할 거야. 2시 전까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해서 등기라는 말이 나왔다. 아무 별거 아닌데 실수 많이 합니다. 왜? 머릿속에 취득세는 무조건 60일 이게 고정관념돼 있으니까. 취득세라 하더라도 등기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선불이 된다는 것.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요거 미리 예고하는데 등록면허세도 선불이다.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뭐가 붙어서 온다? 가산세. 또 들어갑니다. 과소신고. 이거 보소. 저 손가락이 뭐지? 지금 그런 표정인데 너무 빨리 물어봐서 졌다. 콧물 나왔어. 내 당황하면 콧물이 나와. 과소신고 10%, 무신고, 부당한 방법, 그 다음에 납부는 매일매일 10만 분의 계속 매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라고 나오는데 가산세가 무겁다 이거야. 그럼 가산세는 최고가 몇 프로였느냐? 한 번 더 해볼게. 과소신고 10%, 무신고, 부당한 방법, 가산세는 최고가 40%야.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중가산세가 되는 거야. 그럼 중가산세는 몇 프로가 되느냐? 80%가 된다는 거. 그럼 중가산세는 다른 건 가산세가 최대 40%가 되는데 중가산세는 80%야. 80%인데 얘는 무엇을 얘기하냐? 사회에서 얘기하는 미등기 전매라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라는 것 우리 막내들이 모르니까 내가 이 아줌마의 이 아줌마 아파트를 샀어. 그럼 누구 거가 되는 거야? 내 거. 그럼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누나한테 팔았어. 이게 정상이야. 그지? 사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팔으면 돼. 이럴 때는 가산세가 없어. 중가산세는 뭐냐? 세금을 덜 내려고. 아줌마 걸 사고 이전 등기를 내가 안 해. 내 건지 아무도 몰라. 그럼 이 아줌마 거를 갖다가 내가 샀는데 내 건데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그냥 되팔았어. 그럼 나만 속 빠진 거야. 그럼 나만 세금 안 내는 거야.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안 낸다는 얘기지.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방법이니까 괘씸죄 몇 프로 적용한다? 80%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정이 돼야 돼.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취득세만 내고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안 해. 등록세 안 내려고. 그래서 과거에는 미등기 전매가 많았습니다. 근데 2011년도부터 취득세 거둘 때 등록세까지 같이 걷어. 그러니까 등기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앞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미등기가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얘는 뭐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했으면 미등기 전매인데 여기서 신고라는 말은 등기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야. 취득을 해서 내 이름으로 신고를 안 했다, 등기 안 했다 이거야. 되팔아버리면은 미등기 전매 중과산세 몇 프로 적용한다? 80%. 얘는 취득세만 있는 제도야. 따라서 취득세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출제가 되는 거죠. 미등기 전매 뜻 이해 가시나요? 내 건데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되팔아버린 거야. 세금을 줄이려고. 그런데 끝. 그런데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이야. 그럼 등기 등록이 필요 없는 물건은 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안 하고 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중과산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가 필요한 건데 등기 안 하고 팔 때만 벌칙이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 회원권은 제외가 된다. 회원권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인데 취득 후 신고 안 하고 팔면 80% 물리겠다는 얘기야. 등기 안 하더라도.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오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회원권 포함,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포함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 제외는 맞는 부분. 궁금하신 분은 여러분 회원제 골프 회원권 하나 사, 한 1억짜리 사고서 신고하지 말고 되팔아버려. 그럼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당해봐야 기억이 오래가는 거예요. 한번 사봐요. 비싼 거 살수록 기억이 오래갑니다. 충격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간주취득은 중과상금 적용 안 해. 중과산세. 그럼 간주취득의 뜻이 지난주에 배웠는데 간주취득은 지금 샀어요?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살 때 이미 취득세 냈다 이거야. 등기했다 이거야. 이번에 가액이 증가가 돼서 취득으로 간주가 되는 거는 옛날에 산 거기 때문에 이미 등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신고 안 하고 팔아도 미등기 전매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옛날에 살 때 등기했으니까. 그래서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간주취득 4가지 배웠잖아. 건축물의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제일 힘들 때가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이야.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4가지 간주취득은 지금 샀다 옛날에 샀다? 옛날에 살 때 세금 냈다 안 냈다? 등기했다 안 했다? 했어요. 옛날에 등기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이번에 신고 안 해도 미등기 전매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등기했으니까 미등기가 아니야.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해서 중과산세는요. 중과산세는 가끔 나오는데 요게 나올 때가 있고 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숫자가 틀리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분석한 걸 얘기해 줄게.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내 말이 희한하게 맞을 거예요. 숫자가 정해져 있어.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시험에는 틀리게 나올 때도 있고 맞게 나올 때 있잖아. 틀리게 나올 때는 항상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100분의 80이면 얼마로 나올까? 70이 안 나와. 왜? 세법에 70이란 숫자 있는 게 없거든. 근데 90은 있어요. 그래서 틀리게 나올 땐 100분의 90이 나옵니다. 예리한 분석 아니야? 아까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맞게 나올 때가 있고 틀리게 처음으로 재작년에 나왔는데 얼마로 나왔다고 그랬어? 40, 10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단한 분석 아니야? 그럼 앞으로 100분의 90이 있어. 얘가 맞게 나오지만 틀리게 나올 땐 얼마로 나올까? 100이 나올 수가 없잖아. 100분의 100은 빵이니까.
그러니까 80으로 분이 안 나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0. 표정들이 우쩌라고 이런 표정이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보면은 문제 푸는 재미가 쏠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그래요. 문제풀이 특강할 때 비법을 개강하고 설명하니 뭐 들어오겠어? 근데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자, 그래서 중가산세다 그러면 몇 프로다? 일단 80%. 자,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어.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돼. 보관해야 돼. 비치해야 돼. 의무가 있어. 근데 장부를 작성을 안 하고 보관을 안 하고 있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 장부에 관한 가산세라고 그래. 그럼 장부에 관련된 가산세는 100분의 얼마가 된다? 10%야. 법인 장부 10%. 오케이? 얘는 이렇게 보면 돼. 법인 장부 어디 갔어? 법인 장부. 장은 뭐가 되느냐? 장은 화투에서, 여러분 명절 다가온다고 고스톱 칠 거 아니야? 그럼 화투에서 장은 몇을 뜻해? 그래. 그래서 10%다. 이렇게 세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화투를 장자를 한 장 갖다 수험표 옆에다 딱 놓는 거예요. 왜? 감독관은 왜 이걸 꺼내놨나 모를 거 아니야. 장은 10%니까 10이니까. 근데 본인도 내가 이걸 왜 갖고 왔지? 이러면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장부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럼 몇 프로? 10% 적용이 된다. 끝. 그 다음 취득세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배웠죠? 그럼 이걸 어려운 이론입니다. 어려운 이론을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교재부터 밑줄 치고 할까요? 자, 115쪽에 보면은 부가징수 나와 있죠. 1번에 밑줄 원칙 신고 납부. 양괄호 1번 첫째 줄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괄호 건너뜁니다. 그럼 괄호 건너뛰면 네 번째 줄에 도착이 되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되나요? 그 다음 첫째 줄 괄호 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밑줄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세 번째 줄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은 동그라미 허가일. 허가일로부터 며칠 이내라? 60일 이내. 밑줄 다 쳤나요? 못 찾았어? 더워.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있잖아요. 오케이? 그 바로 밑에 줄에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는 허가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며칠 이내란 얘기야? 60일. 여기는 60일이 빠져서 당황했어요. 이구, 허가구역은 허가일이 기준이라는 거 알면 되잖아. 그럼 그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면 돼? 60일 이내. 다섯 번째 줄에 상속부터 밑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은 보지 말아요. 두 번째 줄. 각각 6개월 이내에, 괄호 안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면 몇 개월? 9개월. 그 밑에 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정리할게요. 이거야 이거. 일반적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허가구역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그거 세 가지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은 우리가 추가 신고 납부예요. 읽어볼게요. 취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두 번째 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괄호 건너뛰고요.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데 괄호 안에 가산세는 포함 제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끝. 그러니까 추가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제외가 된다. 이따 등록면허세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116쪽에 나와 있어요.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은 첫째 줄 가운데 취득세를부터 밑줄,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 괄호 안에 가산세 제외 동그라미, 제외를 동그라미 쳐놔야죠. 공제한 걸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거죠. 괄호 나와 있는 건 대부분 건너뛰고 읽으란 얘기죠. 다만 가산세만큼은 제외란에 동그라미 치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양괄호 4번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두 번째 줄에 등기부터 밑줄, 등기하거나 등록 찾았어요. 괄호는 건너뜁니다. 그럼 등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밑줄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거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도 옳은 지문이고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도 옳은 지문이라고 그랬죠. 내일 할 거야, 내일까지. 2시에 할 거야, 2시 가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등기할 땐 이따 배우겠지만 돈 갖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돈부터 내. 그럼 영수증 3통을 줘. 한 통은 내가 가져. 2통을 등기소에 줘. 그럼 등기소에서 한 통 갖고 지방자치단체로 한 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납세자 한 통, 등기소 보관용 한 통,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한 통, 3통을 발부받는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자, 117쪽에 나와 있는 것. 양괄호 5번은 이따 등록면허세 때 한 번 더 할 건데 밑줄 치세요. 대위 등기. 요건 이따가 등록면허세 때 배울 건데 여긴 미리 나왔네요. 한 번 더 보죠.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은행에서 이따 똑같이 또 설명해 줄게. 은행에서 자 건물이 10억짜리야.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얼마 받을까? 맨날 7억이라고 그랬는데 이따 또 할 건데 딴 데는 7억은 다 외우더라고. 내가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도 안 나오는데. 그럼 은행이 7억을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돈 보호받아야 되겠죠. 이럴 때 하는 게 저당권 설정이에요.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야? 은행이에요. 내가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야. 등기가 안 됐으면 권리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은행이 내 돈 받으려고 미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를 살려줍니다. 이걸 대위 등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은행이 대신 신청한 거야, 등기를.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대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대위 등기를 받았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야, 은행이 너 대위 등기 신청하고 돈 냈어. 신청을 얘기해 알려줘야 된다는 것. 그럼 두 가지예요. 대위 등기는, 대신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위 등기를 했으면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대위 등기 할 수 있고 받았으면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양괄호 5번입니다. 대위 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 은행이죠. 괄호 건너뛰고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가 있는 경우에 신고 접수 사실을 즉시 뭘 해야 된다? 통보를 해야 된다. 그 말 이해 가시겠나? 요게 대위등기입니다. 요거는 취득세 때는 PPT 안 만들어 놨어요. 왜? 등록면허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됐고요. 나머지 거는 됐고요. 자, 118쪽에 2번 기한 후 신고 나와 있죠. 요거는 조세 총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60일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한 후 신고. 내비로 두고요. 119쪽에 보면은 3번 예외 보통징수 나와 있죠. 오케이? 이거는 밑줄 칠 거 없어요. 신고를 60일 이내 해야 돼. 안 했어. 그럼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로 걷는 걸 무슨 징수라 한다? 보통징수. 네모 2번에 중과산세. 중과산세다 그러면 첫째 줄에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괄호 건너뜁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괄호 건너뛰고 세 번째 줄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의 얼마? 100분의 80. 그 밑에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 등 다음 어느에 해당하는 물건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떨 때? 1번 양괄호 1번 밑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괄호 안에 그러나 회원권은 포함 제외 제외. 회원권은 신고하지 않고 팔면은 80%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밑줄 지목 변경, 차량 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물건. 취득으로 보는 물건은 밑에다 써놔요. 간주 취득. 그래야 공부할 때 도움되죠. 취득으로 보는 물건이라는 건 간주 취득은 제외가 된다. 간주 취득은 지금 샀어? 옛날에 샀어? 옛날에 살 때 등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신고 안 하고 팔아도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껏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미리 넘어가서 밑줄 친 사람 뭐야? 누구야? 120쪽 넘어가세요. 2번 밑줄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법인부터 밑줄 법인은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양괄호 2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몇 프로 징수한다? 100분의 10. 장부 작성 안 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라고? 10%. 장부니까 10%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21쪽 121쪽부터 마무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이것만 알아두세요.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1번 밑줄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은 뒤에 첫째 줄 뒤에 두 번째 줄 하죠. 감면 동그라미. 감면은 깎아준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너 깎아줄게. 깎아주고 몇 프로도로 뺏는다고 그랬어? 20%. 어디다 쓰려고? 그럼 어디에 쓴다? 농어촌 특별세로 20% 뺏는다. 그 다음에 뒤에 2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다 그랬으면은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 줄에 100분의 얼마? 20이 된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나머지 그림들은 절대로 보지 말아요.
보다가 기절합니다. 절대로 보지 말아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124쪽에 기한 후 신고서, 기한 내 신고서 양식이 나와 있죠. 전혀 시험과 무관합니다.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X를 지금 해놓는 분이 있는데 잘해요. 확 찢어버려도 돼요. 근데 뒤에 문제가 있다는 거. 서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126쪽부터 OX 문제가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럼 OX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면 골치 아픈데 한번 해볼까요? 1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풀어도 괜찮을까요? 불안하지? 자, 취득세는 우리가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얘기했죠. 여기 순서가 좀 틀리게 나왔어요. 자,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세종 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뭐로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특, 광, 도. 기억나요?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 경기도, 남양주시다. 취득세 어디서 걷어? 경기도. 재산세는 어디서 걷었어? 그렇지. 이거 배웠잖아요. 지방세면서 특광도세는 꼭 알아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랬어 항상. 자, 02번 납세 의무자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될까?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죠.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 조합이야? 여보세요. 힌트를 줬잖아. 조합원용이래. 그럼 누가 취득자가 돼? 조합원이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해 가셔? 그 일주일 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줄 몰랐어.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자가 되지. 일주일 동안 잘했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또 한번 해볼게. 그래, 어차피 2판 4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나왔네. 배우자 직계 좀비속 한 가족이죠. 가족끼리는 유상으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무상증여로 봐야죠. 유상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떨 때 가족끼리는 유상이 된다? 입증이 됐을 때. 생각이 막 날라 그래요? 지난주에 배웠던 게 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했는데. 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 5번 밑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두 가지가 있어. 채무 상당액은 뭘로 본다? 유상. 채무를 제외하면 무상.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니까 뭐가 된다? 유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상이 나와서 X. 기억들 나시나? 아니야. 어차피 6번 또 한 번 해. 끝장을 내자고.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받아 건조하는 선박, 차량 위주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자동차 만드는 현대나 기아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따라서 원시 취득만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현대나 기아는 취득세 안 내. 그럼 누만 취득세 낸다? 승계 취득만. 불안한데? 끝장을 내. 7번 오늘 배운 거야 이건. 오늘은 밑줄 개인 간의 매매야. 개인 간의 매매다 그랬으면은 국수 공판장이 아니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고 그랬어? 국수 공판장은 사실상이 되는 거고 국수 공판장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되겠죠. 개인 간 부동산 매매는 두 번째 줄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과세, 거기까지 맞아. 근데 과세 표준은 신고한 가액이다. 아니죠.
왜 신고한 가액이 아니냐? 첫째 줄에 보면 밑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동그라미. 여기서 잘 봐요. 우리가 국수 공판장 5개는 날짜도 사실상 잔금일, 금액도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오케이? 근데 법률은 박쥐라고 그랬잖아. 날짜를 물어볼 때는 계약상 잔금일이 되는 거고, 금액을 물어봤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여기서 날짜는 계약상 잔금일 맞아요. 그런데 과세표준은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액. 써놔야죠. 사실상의 취득가액. 무슨 말인가 이해 가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나왔을 때는 날짜와 금액이 틀리단 얘기야. 날짜는 계약상 잔금일로 들어가고 박쥐니까, 금액을 물어볼 때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는 것. 요거 난이도 높죠? 아니에요.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몇 번 하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률은 박쥐라고 그래서 날짜를 물어볼 땐 5개, 국수, 공판장, 요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고, 과세표준 물어봤을 때는 6개, 국수, 공판장, 법률까지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시간 나는 대로 꼭 해보세요. 에? 내가 미쳤지. 지난 시간에 걸 왜 풀어봐? 근데 해보고 싶었어.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12번 오늘 배운 거. 자, 농지 동그라미, 매매 동그라미. 답 나왔어. 표준세율 물어봤죠? 매매 농지는 몇 프로? 3%, 1000분의 얼마? 30, 40 맞아요? 틀려요? 그래, 이게 시험 문제야. 실지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1000분의 40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000분의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지.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노. 하나 더 해볼까요? 11번 바로 위에. 이건 여러분 공식 하나 가르쳐 드렸죠? 산출세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공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이걸 풀어서 설명한 거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그 세액이란 얘기죠. 그 세액이 산출세액이란 얘기지. 이해 가시나? 산출이란 말이 안 나와서 당황했어요? 뭘 내요, 내는? 세액이라는 게 이렇게 산출한다는 얘기인데 큰일 났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서 19번. 19번 보니까 동그라미 상속입니다. 신고납부 배웠죠?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부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일단 X인데 옳은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틀렸어요. 그 다음에 20번 보죠. 밑줄 비과세 받은 후에 야 이거 나라에 기부할 거야. 비과세. 밑줄 부과 대상이 됐다. 조건이 변경됐다 이거죠. 그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근데 며칠로 나왔어? 30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거기다 써놔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괄호 열고 가산세 포함 제외.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해 가세요? 대답이 없어서 한 번 더 끝장을 내. 21번에 보면은 첫째 줄에 밑줄 채권자 대위권. 이게 대위 등기죠. 대위 등기는 이거야.
등기 신청을 하려는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동그라미죠. 이게 대위 등기죠.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이해 가셔? 노노노 반응 없어서 22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물건인 부동산을 매매로 밑줄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을 했대요. 뭐를? 부동산을. 부동산은 취득하면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신고 안 하고 팔았대. 그렇죠. 미등기 전매가 되겠죠. 그럼 세금이 무거워. 증가산세 몇 프로? 80% 증가산세를 부과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 이게 다 여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어려운 거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배웠던 증가산세 이런 것들은 뭐야? 이게 시험의 기출지문이에요. 맞냐 틀리냐 찾는 거지. 해볼 만하지 않겠어? 오늘 처음 배워서 좀 헷갈리지만 앞으로 10달간 이거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하니까. 반응이 없어서 129쪽부터 자 우리가 실전 맛보기 기본 예제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한번 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쉬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과제를 내주고 싶어서. 숙제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 성인고시는 과제가 되지 않을까? 밑에 답이 있으니까 답 보고 체크하면 되겠죠? 뭘 또 내는 하여튼 내 속을 뒤집어 놔야 하여튼 129쪽에 1번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 틀린 것은 2번 동그라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3번 오늘 배운 거 밑줄 취득 시기. 그 4번은 내비도 어려운 거니까 나머지 5번, 6번 세율 됐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08번 징수 방법. 그것만 또 하나 해보죠. 09번 밑줄 취득세에 관한.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만 설명할게요. 작년 거니까. 작년 나온 지문은 올해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드릴게. 9번 보면은 취득세에 관한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죠. 동그라미 1번. 자, 재건축 조합 첫째 줄 가운데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조합원용이면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죠. 조합원용이 아니야. 그러면 조합이 취득자가 되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로 본다고 그랬어?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아까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인데 고실의 다음 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건 이전 고실의 다음 날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세 번째 줄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왔다. 고시가 나왔다. 고시는 알린다는 거예요. 하나 설명해 드릴게. 알리는 거는 항상 상식적으로 고시일이 안 나왔으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돼요. 그런데 고시가 나왔으면 여기 보세요. 고시가 나왔을 경우에 재건축에 대해서 고시 알린다는 거지. 세법에서는 알린다는 고시가 나오면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다음 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있는데 바깥 분이 일찍 들어오셔요? 늦게 들어오셔? 늦게 들어온다고? 그럼 꿇어 앉혀놓고 내일부터 9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 비번 바꿔놓는다고 공시 알렸어. 그럼 내일 9시까지 안 들어오면 바꾼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은 안 들어와도 되잖아. 내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니까. 따라서 세법은 똑같아요. 고시가 나오면 항상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시일의 다음 날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얘기했어요. 밑줄 취득한 후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추가로 신고해야 되겠죠. 며칠 이내 60일 이내 괄호 안에 가산세 포함 제외.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이게 작년에 나온 지문이란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보죠. 대한민국 정부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뭘 한다고 그랬죠? 과세한다. 4번 상속. 상속은 언제가 취득일이 된다고 그랬죠? 상속 개시일. 5번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본다 나왔죠?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하면 취득세 낸다고 그랬잖아.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등기된 걸 사도 취득, 미등기를 사도 취득 다 걷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거 아까 배웠던 대로 추가 신고할 때는 3가지만 합니다. 60일 이내 해야 되고 가산세 제외되고 신고 납부한다. 이거 알면 답은 그냥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게 지문이야. 1번이 조금 헷갈렸다 체크하고 넘어가면 답이 2번에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이해 가시겠어요? 됐다 어렵다 이래?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요거 한번 과제를 내드릴게. 몇 문제 안 되니까 꼭 풀어봐요. 하루에 한 문제 풀어봐도 되겠네. 밑에 답은 가리면서 해요. 고민 좀 가지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취득세에 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요거는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